80년대 민그룹 며느리였던 김순남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노인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진짜예요? 여성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이도 버리고 도망쳤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 분이 우리 노인정 회장이 되는 게 맞나요? 노인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순남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은 실망한 듯 했습니다. 순남은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민 회장의 음모로 불륜 누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던 그 참혹한 날이 사람들 눈엔 내가 더러운 여자겠지. 순남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녀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집안의 추악함을 전부 세상에 까발려주겠어. 순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에서 국 끓이는 할머니가 되기까지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30년의 세월과 그 끝에서 찾은 진짜 행복의 의미. 오늘은 눈물과 감동이 함께하는 김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서울 도봉구 한복판,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한 노인정 도란도란 쉼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순남은 커다란 냄비를 들고 노인정 문을 엽니다. 69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고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습니다. 아이고, 순남 여사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노인정 관리인 박 씨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순남은 냄비 뚜껑을 열어 보이며 웃습니다. 어제 황태 우린 국물이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어르신들 속이나 든든하라고 일찍 끓여왔습니다. 노인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몇 분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계십니다. 순남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황태국을 담아냅니다. 국물 위로 파 송송 썬 것들이 동동 떠다니고 그 모습이 마치 연못에 핀 연꽃 같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또 뭐로 끓이셨대요? 최할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물어봅니다. 순남은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대답합니다. 그냥 어제 묵은 김치 남은 거지요. 어르신들 속이나 든든하라고 했는데 입에 맞을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뜬 어르신들의 표정이 금세 밝아집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맛있어요. 그 순남 여사님 손맛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 칭찬이 이어지자 순남의 볼이 살짝 붉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정은 더욱 북적거립니다. 순남은 쉴 틈 없이 국그릇을 채우고 멸치조림 반찬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빈 그릇을 치웁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바쁘고 충실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순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순남 여사님은 정말 천사예요. 젊은 봉사자가 설거지를 도우며 말합니다. 순남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이 있어서 좋을 뿐이에요.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순남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노인정을 나섭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노인정에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순남은 낡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는 반지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하는 곳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쓸쓸했습니다. 냉장고 위에 놓인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순남은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에서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말합니다. 민그룹 창업주 민 회장의 손자인 민상우 전 시의원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남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쥡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민 씨 일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도 잘들 산다고? 다 무너질 때까지 난 절대 잊지 않아.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겁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남의 얼굴은 더욱 굳어집니다. 낮에 보여준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복수에 대한 의지만이 그녀의 눈동자를 번뜩이게 만듭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전, 순남은 평소와 다름없이 멸치 우린 국물에 미역을 넣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주방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순남 여사님, 오늘 국 냄새가 유난히 좋네요.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순남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보며 대답합니다. 멸치를 좀 오래 우렸거든요.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게 최고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어르신들이 더 일찍 노인정으로 나오십니다. 집에 혼자 있기엔 너무 쓸쓸한 날씨였으니까요. 순남이 국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 노인정 창문 너머로 낯선 남자가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우산을 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정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걸까요? 봉사자 김 씨가 순남에게 물어봅니다. 순남도 고개를 갸웃하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남자가 드디어 노인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관리인 박 씨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어르신이신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이 동네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국을 나누어 주고 있는 순남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몇 초간 순남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순남도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남에서 민 회장 댁에 계시던 김순남 씨 아니신가요? 노인정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순남을 바라봤습니다. 순남의 손이 잠깐 떨렸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김장국 끓이는 사람인데요. 아마 다른 분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남자는 민상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민상우라고 합니다. 전직 시의원이고,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민 회장이라니 그 유명한 민그룹? 우리 순남 여사님이 그런 큰 집에 계셨다고? 아니야, 착각이겠지. 순남은 차분하게 국자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국 끓이는 것만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상우는 한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그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순남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 정말 귀한 일이네요. 김 여사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신 건가요? 몇 년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순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민상우가 노인정을 떠났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도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진짜 그 집 며느리였을까?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저녁 무렵 순남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앞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순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날 자신이 민가에서 쫓겨나던 날 남편이 타고 갔던 차와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같은 검은색, 같은 위압적인 느낌. 순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방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린 후 순남은 창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왜 다시 나타난 걸까? 순남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과거는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찾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이 노인정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고 순남이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순남 여사님, 어서 오세요. 최 할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습니다. 순남은 묵묵히 주방으로 향해 냄비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일 예정이었습니다. 된장을 풀면서 순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화가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 민그룹이라니. 아무래도 수상해. 점심시간이 되자 민상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저는 이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상우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순남은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을 보니까 정말 낯이 익더라고요. 민상우가 순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에 강남 쪽에서 사셨던 적 없으신가요? 이 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순남 여사님이 어디 큰 집 사모님이셨나? 민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참 곱던 분이 있었거든요. 어디에선가는 회장님 며느리라 불리셨을 것 같은데. 노인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순남에게 집중됐습니다. 순남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찌개 끓이는 것만 중요하죠.
하지만 민상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를 아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박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순남 여사님을 아시게 된 거예요? 저희 집안과 인연이 있으셨거든요. 민상우의 말에 어르신들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고. 순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민상우가 할아버지라고 한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순남 여사님은 우리한테 잘하잖아. 최 할머니가 순남을 옹호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정성껏 해주셨는데, 반면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해. 정체도 모르고 믿고 지낼 수는 없지 않겠어?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인정 회장 선거 공고가 붙었습니다. 현재 회장인 정 할아버지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면서 새 회장을 뽑아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젊은 사람이 해야 해. 아니야, 경험 많은 분이 하셔야지. 어르신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남은 혼자 남은 노인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노인정 회장 선거. 그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순남에게는 복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관리인 박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요즘 여러 말들이 있어서. 바로 그래서입니다. 순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소식이 퍼지자 노인정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순남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민상우는 이 소식을 듣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분답네요. 언제나 당당하셨거든요. 그의 말 속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순남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록 작은 노인정이지만 여기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된장도 오래 삭혀야 깊은 맛이 나는 법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제 그 깊은 맛을 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민상우가 품고 있는 진실은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라는 것을. 선거일을 사흘 앞둔 목요일 아침,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노인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선거 유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리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는 순남과 오랫동안 노인정을 다닌 윤 할아버지 2명이었습니다. 먼저 윤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노인정에 10년 넘게 다닌 윤기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윤 할아버지를 오래 알고 지낸 터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제 순남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김순남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몇 년밖에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어르신들을 위해 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리며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남의 진정성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정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손에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인근 상가 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순남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민그룹 며느리였던 김순남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려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노인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진짜예요? 여성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이도 버리고 도망쳤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 분이 우리 노인정 회장이 되는 게 맞나요? 노인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순남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은 실망한 듯 했습니다. 순남은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민 회장의 음모로 불륜 누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던 그 참혹한 날이. 변명 안 하시나요? 중년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순남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 해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윤할아버지 지지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했어. 그런 과거가 있는 분을 어떻게 믿어? 순남을 지지하던 최할머니도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남 여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순남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노인정을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남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음모,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아이의 죽음까지. 그날 밤 순남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민 회장은 자신과 아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남이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고 남편은 그것을 믿어버렸습니다.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소.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시오. 하지만 순남은 임신 중이었고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결국 아이를 잃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채 민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 눈엔 내가 더러운 여자겠지. 순남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녀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집안의 추악함을 전부 세상에 까발려 주겠어. 순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최할머니가 순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최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남은 문을 열어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노인정이 시끄러웠죠? 아니에요. 오히려 여사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해요. 오늘 국 끓일 사람이 없어서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그 말에 순남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선거일 전날 저녁, 순남은 반지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을 떠날 준비였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께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앨범을 들춰보며 지난 시절을 떠올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남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하지만 민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폭로는 제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남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에서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상우의 고백에 순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죠? 순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상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남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민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누구인지도. 순남의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졌다가 멈췄습니다. 설마 그날 누명을 씌운 건 제 어머니였습니다. 민상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고도 못 견디셨죠. 순남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넌 내 시동생이었잖아. 민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시동생이 아닙니다. 그의 다음 말은 순남의 심장을 정지시켰습니다. 전 당신과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입니다. 순남이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 전 당신이 임신했을 때 아이가 죽었다고 들으셨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고 저희가 키웠습니다. 순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아이는 죽었어. 어머니. 아니, 김 여사님. 민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순남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순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민상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라고 교육받으며 자랐고요. 순남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아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내 아이.
내 아들, 내 어머니. 민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간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야. 나는 버린 게 아니야. 순남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약해서. 두 사람은 30년 만에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순남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민상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아서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순남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상우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모르고.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상처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순남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상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진실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상우가 떠나고 난 후 순남은 며칠간 노인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방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30년 만에 찾은 진실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묵은 된장통을 꺼내며 순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된장도 처음엔 그냥 콩이었습니다. 삶아지고 발효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야 깊은 맛을 내게 됐죠. 자신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국을 끓일래. 순남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는데 오늘은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순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사이 가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감나무에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정도 민그룹의 몰락도 다 필요 없어. 순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난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결심을 굳힌 순남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노인정에서 만난 기자의 명함이었습니다. 당시 봉사활동 관련 기사를 쓰려던 젊은 기자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저는 도봉구 노인정에서 만났던 김순남입니다.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순남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보할 게 있습니다. 민그룹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센터 관련해서요. 30년 전 민가에 있을 때 순남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장부의 조작, 요양센터 운영비 횡령, 그리고 입주 어르신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까지. 당시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몰래 가져온 자료도 일부 있고요. 순남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쫓겨날 때 마지막 순간에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자와 만난 순남은 자세한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진행된 인터뷰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일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순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30년 전엔 도망쳤지만 이젠 맞서고 싶습니다. 기자는 순남의 의지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취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그 무렵 노인정에서는 순남을 찾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나오지 않자 어르신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남 여사님이 안 계시니까 국맛이 영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라면을 젓가락으로 젓으며 말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했나 싶어. 과거가 어땠든 지금까지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박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사람은 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봐야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윤 할아버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르신들 마음 한편에는 순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순남은 이런 소식을 민상우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인정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건가요? 민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분들에게 짐이 될까 봐서요. 순남의 대답은 쓸쓸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다던데요. 순남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 때문일까요? 그날 저녁 순남은 오랜만에 근처 마트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무심코 노인정에서 쓸 재료들을 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정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건물을 바라보며 순남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남은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선거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큰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드는 찌개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오래 끓였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된장은 말이야. 순남이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상한 줄 알고 덮어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 맛이 나는 거야. 사람도 그렇지. 냄비를 들고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거일 당일 오전 순남은 된장찌개가 담긴 커다란 냄비를 들고 노인정 앞에 섰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남 여사님, 최 할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와 순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여사님이 안 계시니까 밥맛이 영 없더라고요.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순남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찌개를 끓여왔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박 할아버지가 의아해했습니다. 순남은 냄비를 주방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선거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노인정이 시끄러워질 필요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아쉬워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상우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민상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 선생님, 오늘 선거일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관리인 박 씨가 물었습니다. 민상우는 순남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순남 여사님에 대해서요. 노인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상우에게 집중됐습니다.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제가 숨겨야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상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저희 집안의 음모로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순남은 멀리서 지켜보며 아들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였고 저희 집안이 가해자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사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상우가 순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순남 여사님을 노인정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 소문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윤 할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는 시작됐는데 관리인 박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투표 전까지는 후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 여사님이 원하신다면요. 모든 시선이 순남에게 향했습니다. 순남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지만 과연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최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남 여사님, 우리는 여사님을 믿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의 여사님만 보면 됩니다. 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몇 년 동안 우리를 위해 애써주신 마음을 누가 모르겠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동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사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했는지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순남은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선 순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국 끓이는 사람입니다. 순남의 첫마디에 노인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국에 저 자신도 함께 넣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국물은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야 맛이 납니다. 멸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마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야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남의 진심이 전해진 것입니다. 국물처럼 우리도 오래 끓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맛을 살려주면서 더 깊고 진한 맛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김순남 여사님보다 적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형식적인 투표를 거쳐 순남은 만장일치로 노인정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순남은 준비해온 된장찌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찌개는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진심이 들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민상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민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남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저녁 노인정에는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회장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순남도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순남이 노인정 회장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단풍잎들이 노인정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을 끓이고 청소를 하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런 일은 저희가 할게요. 젊은 봉사자가 빗자루를 가져가려 했지만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편해져요. 순남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남의 제보로 시작된 민그룹 비리 수사가 본격화됐고 언론에서도 연일 관련 기사를 다뤘습니다. 30년 전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순남에 대한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한편 민상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경영권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과 주주들이 놀라워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찾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상우의 인터뷰 기사를 본 순남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순남이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찌개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김치찌개 맛이 유난히 좋네요. 최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서 그런가 봅니다. 순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맛이 나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깊어지신 것 같고, 순남은 그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그룹에서 일했던 사람들 몇 명이 순남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전 비서실장이 깊게 절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실을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순남은 차를 끓여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순남이 찻잔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며 사세요. 그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순남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순남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일을 마친 순남은 노인정 마루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지만 요즘은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곤 했습니다. 민상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평범하고 좋았어. 순남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너는 어때? 시골 요양원 봉사는 힘들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상우는 시골의 작은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와. 순남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내가 궁금해 하셔. 네, 꼭 갈게요. 어머니 요리도 많이 그리워요. 통화를 마친 순남은 마루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쓸 된장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큰 독에서 된장을 조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된장은 말이야. 순남이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가 뒤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상한 줄 알고 덮어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제 맛이 나는 거야. 순남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된장 얘기세요? 순남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얘기기도 해요. 상처도 오해도 오래 숙성되면 결국 맛이 나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된장독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발효되고 있는 된장처럼 순남의 인생도 이제 깊고 진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지혜로우세요. 최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깨달은 거예요. 순남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노인정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며 순남은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했지만 충실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하루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저 별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반지하방에 도착한 순남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은 얼굴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진해진다. 삶도 그렇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